가속 노화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작점, 내재 역량 관리. 내재 역량은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내재 역량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한다. 질병 유무, 혈압, 운동시간 등 가시적인 건강지표뿐만 아니라 적절한 휴식, 마음챙김, 인생의 목표와 자기 효능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삶의 요소를 다면적으로 관리해야 건강한 나이 들미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재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기는 악순환, 곧 가속 노화와 사이클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머릿속이 중요한 업무 현안으로 가득 찰 때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도와준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축적되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탐닉하게 되며 운동이나 명상, 독서 같은 휴식 활동은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집중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낮아지니 더 긴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데도 업무의 성과는 떨어진다. 그 결과 또다시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줄인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몸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기 시작한다.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비결은 더하기가 아닌 덜어내기다. 번뇌와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우리를 현혹하는 건강식품과 보조기구 등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내 몸에 이득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바꾸면 소비를 부추기는 자극에도 무뎌진다. 더 높은 안목과 넓은 시각으로 내재 역량을 키우면 사람의 불안과 번뇌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자본주의의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바뀌길 바란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성벽과 해자를 만드는 것은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일이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기둥, 이동성. 첫째,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많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루 20km를 걷고 뛰는 정도까지는 끄떡없다. 뛰면 무릎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론 적절한 근골격계 내재 역량을 갖추지 않고 몸이 가분수인 상태에서 견딜 수 없는 부하가 걸리면 관절이 손상된다. 하지만 근골격계 내재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올바른 자세로 적절하게 달리면 오히려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관절의 마모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둘째, 더 변하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예컨대 더 비싼 의자를 사서 오래 앉아 있거나 가까운 곳도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고 할수록 미래에 더 많은 고통을 얻는다. 사실 매우 비싼 의자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의 의도는 건전하지 않다. 몸이 망가질지언정 비싸고 편안한 의자에 더 오래 앉아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뒤집으면
단 하나의 원칙으로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보존하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운동과 이동을 굳이 분리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질 이동성 습관은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다. 사람의 근골격계는 내구성과 성능이 좋은 교통기관으로 설계됐다. 애초에 설계된 보폭과 걷는 속도에 따르면 사람은 1km를 10분 이내에 걸을 수 있고 1km를 가는데 빠른 걸음으로 7에서 8분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의 성능이면 서울 시내의 웬만한 도로에서 2km 이내는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다. 10층 이하는 걸어서 오르내려도 힘들지 않다. 사람마다 그리고 업무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평과 수직 이동의 기본값을 근육 사용하기로 만들면 하루에 수백 킬로칼로리를 더 소모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수평 이동에는 보행을 최대한 활용할 때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활동을 계산해 보면 이것만으로도 하루 400에서 500킬로칼로리를 소모한다. 굳이 헬스장에 가서 트레드밀을 걷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혀 몸을 쓰지 않던 사람들은 이동수단으로 몸을 사용하기 위한 내재 역량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면 점진적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깨와 등, 목이 구부정한 자세로 걸으면 근골격계 긴장을 유발해서 목과 허리 디스크의 과부하를 초래한다. 이는 하늘로 잘 자라는 나무 한쪽에 강력한 고무줄을 매달아 당기고 있는 형국이다. 정신적으로도 걷기가 제공하는 상쾌함을 스마트폰으로 분비된 인위적 도파민이 압도하는 느낌이다. 스마트폰을 치우고 머릿속에 여유가 생기면 자신의 자세와 호흡을 살펴보자. 몸 전체의 감각, 귀에서 들리는 소리, 호흡 등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이용하는 것이다.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마음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작업이다. 끊임없는 메신저의 알림과 전화벨에 시달리느라 흥분한 마음, 좁아지고 짧아진 호흡, 몸의 이곳저곳에 생긴 근육의 긴장을 살펴본다. 불교 명상, 기공이나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서구의 알렉산더 테크닉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많은 가르침에 따라 긴장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과 번뇌를 그저 바라본다. 호흡도 억지로 조절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과정 자체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줄어든다. 자신의 몸은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지만 뇌는 쉬는 셈이다. 고급 자동차의 뒷좌석에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목을 빼고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의 편안함이 몸에 상해를 입히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면 반대로 서두르지 않고 지금을 생각하면서 걷는 것은 귀찮아 보이더라도 편안한 몸과 마음을 얻는 행동이다. 걸을 때 사용하는 넓적다리와 몸통 근육들이 포도당을 흡수할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고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어 업무의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다. 몸을 활용해서 이동하는 습관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동성의 내재 역량이 좋을수록 이동성과 관련된 소유물들이 단순해진다. 자동차는 1km 이동하는데 780kcal 정도가 든다. 이마저도 공인 연비 기준이라 막히는 길이라면 에너지가 이것의 2배쯤 든다고 보아야 한다. 사람은 1km를 걷는데 40kcal가 필요하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혼자 타고 다니는 것은 조선시대로 치면 사람 20명이 들어서 나르는 가마를 타고 움직이는 꼴이다. 서울의 버스는 2016년 기준 사람 1명을 1km 이동시키는데 이산화탄소 50.6g을, 지하철은 이산화탄소 33.6g을 배출한다. 중형차와 비교하면 버스의 탄소 발자국은 3분의 1, 지하철은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을 위해 몸을 더 쓰게 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값비싼 전기차를 구입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동성 습관의 기본값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며 몸이 설계된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 몸을 가다듬어 줄 뿐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 생활 습관 전반이 개선될 수 있다. 롤스로이스의 뒷좌석과 허먼 밀러 의자로도 소용이 없는 불편한 몸과 마음을 갖느냐, 두 다리만으로 충분한 몸과 마음을 갖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에 달렸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두 번째 기둥, 마음 건강. 많은 사람이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라고 걱정한다.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치매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의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통 때문에 스스로가 나이 들었을 때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건강관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인지 기능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이 왜곡된 방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미 가속 노화 사이클에 빠진 상태에서 인지 기능이 희미해짐을 느낀 장년, 노년기 환자들이 뇌 영양제, 치매 예방약을 처방받으러 진료실에 오는 경우가 무척 많다. 약으로 머리가 좋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굉장히 강력해서 뇌 영양제로 소문난 한 의약품은 2020년에 국내에서 무려 8억 개나 처방되었다. 사실 그 약은 광범위한 정상인 인구 집단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제 마음건강 도메인에 대해 다룬다. 이 도메인의 핵심은 인지와 정서다. 노인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람의 기능을 이루는 도메인 간의 연결성과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해보자. 이동성을 강화하면 마음 건강을 개선할 수 있고, 마음 건강을 개선하면 다시 이동성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된다. 결국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머리 좋아지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다. 마음 건강과 연결된 여러 요소를 살피고 삶의 습관을 개선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마음 챙김의 요소로는 크게 다음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현재 떠오르는 생각이나 몸 안팎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관찰하고 자각하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명하기.
두 번째,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참과 거짓 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기. 세 번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호흡이나 감각에 집중하기 위해 떠오르는 생각을 억제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관찰과 자각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우울증을 겪는 경우 우울감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끊임없는 과거 기억의 반추나 불안장애에서 문제가 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2020년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뇌를 되찾기 위한 회복 훈련인 것이다. 틱낫하는 그의 책 삶의 지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을 다해 호흡합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그냥 즐기면 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하고 온전히 살아있음을 그 놀라움을 느껴보세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긴장하게 만들고 통증이 쌓일 때까지 밀어붙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신경을 호흡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몸의 존재를 이해하고 느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마음이 풀리면서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화해의 몸짓이고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뇌는 자극에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데 익숙하다. 마음 챙김 명상에 익숙해지면 자아와 관련된 것을 감정이나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사고의 틀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우울과 분노는 자신이 인식하는 상황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황의 계리를 감정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괴리를 굳이 불만족이라는 감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인식하면 그 상황 자체를 바라보게 된다. 노래나 악기 연주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음정이나 박자의 차이, 음량의 변화를 분석하는 인식의 틀이 생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식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스스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점차 섬세해지는 것이다. 마음 챙김 훈련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이상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을 매일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먹기, 걷기나 집안일 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명상을 위한 앱이나 마음 챙김 가이드 관련 유튜브 동영상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근력 운동의 효과가 정서, 인지, 대사 등의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는데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는 것처럼 마음 챙김이 광범위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 또 충분히 수련하고 나면 그 효과가 1년 이상은 유지될 수 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시작할 때는 코 끝에서 공기의 흐름을 느끼거나 배와 가슴의 움직임에 집중하는데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지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긴장할 수 있다. 호흡을 생각하지만
호흡에 대해 생각하려 집착하지는 않아야 한다. 서거나 앉거나 누운 모든 자세에서 몸에 긴장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자.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려 아주 고요한 미소를 지어보면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호흡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본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도와줄 방법으로 수식관이 있다. 숨을 세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을 붙이기도 하고 들숨만 세거나 날숨만 세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호흡 주기인 들숨과 날숨을 합쳐 하나로 세는 것이 가장 편했다. 이렇게 해서 8회 또는 10회를 한 묶음으로 간주하고 몇 묶음씩 집중해 본다. 억지로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다시 일로 돌아온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에서 연습하면 아주 좋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의 비공식 수련으로 마음챙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마음챙김 훈련은 바른 자세를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바쁜 삶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닻을 만들어 놓는 것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마음 건강 도메인에 효과가 집중되어 나타나지만 가속 노화의 불씨를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되며 중장기적으로 내재 역량의 보존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시발 비용처럼 마음 건강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의사결정을 잘못하지 않도록 예방해준다. 같은 인지 정보를 인식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고 마음 건강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향상시켜 더 큰 스트레스도 견디게 해준다. 이런 상태를 갖추고 나서야 비로소 열린 자세로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을 바라보고 바로잡을 수 있다. 좋은 카바친을 알고 마음 챙김을 수련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 건강이야말로 노화지연 생활 습관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느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마음 챙김에서 멀어지면 어느 순간 가속 노화 생활 습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으로 더욱 실감했다. 사람의 뇌는 가만히 있어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현대사회의 자극과 스트레스 역시 마음의 엔트로피를 높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압박한다. 아쉽게도 마음 챙김이 생활과 건강 전반에 끼치는 간접적이고 광범위한 중장기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생쥐 같은 동물을 이용해서는 연구하기 어렵고 그 효과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임상 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노화 연간 생체 지표를 일생 동안의 마음 챙김 정도와 비교한 양질의 연구들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100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규칙적이고 절제된 삶의 방식과 긍정적 사고방식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생각하면 마음 챙김을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그 효과에 비해 잃을 것이 거의 없어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투자다. 따라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상의 영양제가 마음 챙김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보자.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세 번째 기둥, 건강과 질병. 매일 시리얼, 라면 등에 포함된 정제 곡물이나 콜라, 주스 등에 들어있는 단순 당을 즐기는 습관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강력한 독약을 매일 먹는 것이라고 바꿔 생각해보자. 매일 반주로 와인 반병을 마시는 것은 강력한 머리 나빠지는 약을 먹는 것이라고 바꿔 생각해보자.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잠을 2시간 줄이는 것도 와인 반병을 매일 마시는 것과 비슷한 해악이 있고, 잠을 2시간 줄인 채로 술까지 마시면 2가지 해악을 곱한 효과가 있음을 주지하자. 이렇게 개인이 생애, 질병, 노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생활 습관의 위력을 이해하는 관점을 훈련하다 보면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혹해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경우를 조금은 예방할 수 있다. 사람의 노화와 질병, 장애는 거대한 욕조에 비유할 수 있다. 세계의 수도꼭지로 쏟아져 나온 물이 일정한 높이에 도달하면 유의미한 내재 역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안타깝게도 이 욕조에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은 없다. 물이 흘러넘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바로 욕조의 밑면적을 넓히는 것, 즉 젊어서부터 내재 역량을 강화해 놓는 것과 세 번째 수도꼭지의 유량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건강 질병과 관련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 수도꼭지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2번째 수도꼭지인 유전자는 이미 태어난 이상 바꾸기가 어렵다. 세 번째 수도꼭지는 후생 유전학적 지형, 생활 습관, 환경, 질병, 약 등 모든 후천적 경험을 포함한다. 후생 유전학적 지형이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체 주변 환경을 의미하는데, 개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쉽게 말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유전자의 발현 정도나 시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 팔자도 어느 정도 고쳐볼 수 있다. 단, 세 번째 수도꼭지가 일정 정도 열려서 유량이 많아지면 점점 잠그기 어려워진다. 일단 구멍이 생긴 댐은 점점 붕괴에 취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포, 조직, 장기 체계에 고장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 양성 되먹임을 일으켜 노화의 생물학적 핵심 특징들이 더 빨리 발현되도록 만든다. 노화에는 복리이자 같은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근거가 불명확한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나 행동을 결정하는 수많은 단계마다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 정보 이면에 어떤 기전이 있는지를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과 행복을 미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려는 사람들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다. 남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임상적으로 검증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건강보조제는 현재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효과가 있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서 얻는 효과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다. 돈 내고 맞는 비싼 주사나 다양한 요법들도 마찬가지다. 성인기에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건강 관련 상품 중 확실한 기전적 임상적 증거가 있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매일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A형 간염 백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등 성인기에 권장되는 적절한 예방주사를 맞고 선제적으로 잠복 결핵 검사 및 조기 치료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흔한 암에 대한 국가암 검진을 잘 챙겨받는 것도 추천한다. 가속 노화의 중간 기전이자 결과이기도 한 복부비만, 고혈압, 2형 당뇨병, 고지혈증과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의학적 치료,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정상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들은 스스로 찾아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울 정도로 홍보도 잘 되지 않는다. 비용이 별로 들지 않지만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것들을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소홀히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보자. 이제 건강이라는 단어를 스스로의 내재 역량을 보존하는 방향과 일치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 세러피, 트리트먼트라는 이름이 붙은 다양한 처치들은 아무 노력 없이 수동적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어 인기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증이나 불편감 완화에 도움이 되더라도 그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통증 완화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팔리는 기구나 장비도 마찬가지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수면제를 찾는 것과 비슷하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이지 않게 덮어버릴 뿐이며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내재 역량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 중에는 운동이나 마음챙김 명상처럼 귀찮더라도 능동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 많다. 약간의 불편이 편안함으로 느껴지고 노화의 세 번째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들려드린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였는데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불로초를 찾아 헤맬 만큼 오래 사는 것을 희망했는데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젊고 건강하게 사느냐가 100세 시대에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현재 노년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신 분으로 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며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4가지 기둥과 내재 역량에 관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둥은 운동인 이동성,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무기가 될 수 있는 마음 건강, 세 번째 기둥은 나이를 먹으면 아픈 것이 과연 당연한 걸까라는 건강과 질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으로는 나에게 있어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한 덜어내기의 기술이 바로 그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4가지 기둥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그리고 내재 역량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책에는 그 외에도 노화를 이기는 자세 습관이나 수면 부족 문제, 노화 예방 식습관 등 비단 건강한 노년을 꿈꾸는 사람들만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등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건강한 삶을 원하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 매일 하루씩 나이를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낭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